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올해 연말에 월드컵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2002년도하고 6년도면 뭐가 떠올려? 월드컵. 월드컵? 맞아. 한일 월드컵하고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지.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나가면은 막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응원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했지, 열기가. 그리고 대한민국. 맞아.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06년도도 뭐 나쁘지 않은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 2006년도에는 결과가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규칙이 있어요. 반말로 진행하는 거. 아, 지금부터 반말 시작. 네. 좋아. 혹시 인천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몰라. 몰라. 당황스럽다. 아무튼 규칙이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가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생긴 걸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활동 지원 제도에는 이분의 삶이 녹아져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 2002년도하고 2006년도는 월드컵이라는 아주 큰 행사가 열렸지. 즐겁기도 했고 뜨거운 국민들의 열정이 모이기도 했었어.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도 2002년하고 2006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어. 월드컵이라는 아주 뜨거운 전 세계인의 축제, 그 뒷면에 그늘 속에 가려진 새로운 뜨거움이 시작됐던 해였지. 이야기 궁금하지?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는 2006년 6월 2일 오전이야. 그때는 이제 날씨 같은 경우는 땡볕에 아주 더운 날씨였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주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 사무실 이름은 한국 내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야. 바로 여기가 오늘 주인공이 활동했던 장소야. 투쟁을 고민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고민들이 나왔겠지. 하지만 근데 이 남성은 좀 달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하게 생각에 잠겨 있어. 마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듯이. 그리고 조금 뒤 사람들을 향해 어렵게 입을 열었어. 너무 힘들다. 난 오늘 죽으러 간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저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남자는 이런 얘기를 꺼낼 정도로 평소에 비관적이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이분은 우리한테 큰 성사 같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투쟁 나갈 때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는 큰 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농담으로 생각을 했지. 사무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 남자도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후 시간이 되고 밖으로 나갔던 남자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 근데 다시 돌아온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데? 결의에 찬 눈빛이랄까? 한이 맺힌 눈빛일까? 사무실을 한참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내 다시 사무실을 나섰어.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지. 근데 지하철을 타는 방향이 이상해. 왜? 원래는 우리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요, 그 점포역으로 가거든요. 가서 한천 방문부
타셔야 되는데 왜냐면 복숭동이 집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서울 방문 방향으로 타서 네, 그게 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서 저희도 그때 평소처럼 인천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지하철을 탄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 그건 차차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사무실을 나와서 역으로 향하던 그 뒷모습이 우리가 만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이 뉴스를 봐봐.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간성역 승강장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46살 박모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선로로 떨어져 전동차에 치였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 활동지원 서비스 받고 있지? 응. 만약에 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난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 그럼 시간이 줄어든다면? 더 못 살지? 그치. 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담긴 생존권에 관한 문제야. 그치. 그럼 지하철 타잖아.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 사회생활을 못 하겠지? 집에만 있겠지. 상상하기도 싫지. 응. 말도 안 되지. 그치.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보다도 열악한, 지금의 불완전한 제도조차도 없었던 시기의 이야기야. 진짜? 때는 1995년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무실의 문을 열고 갓 20살이 된 한 남자가 들어와. 이름은 신영로. 익숙한 이름이지? 응. 인내업 들어봤어? 들어봤어. 인천 내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야. 제가 어렸을 때 17살 때 성당에서 남자 장애인 모임에 가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이겼고 처음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형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도 환하게 절 보고 웃어주셨거든요. 그때 그게 좋아서 그때부터 친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때부터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현이 형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안 들어봤어. 인천에서 장애인 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거든. 자, 이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박겐 열사가 그 시절에 활동했던 해안성당이야. 그 당시 해안성당에서는 엠마우스라는 장애인 자주 모임이 있었어. 그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에서 장애인을 이제 활동하는 목적으로 이제 1981년도에 진행했던 장애인 자주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질문. 자주 모임이 뭘까? 기도하는 데 아니야? 기도하는데. 어. 기도하는 데는 아니고, 우리도 혹시 자주 모임 많이 가봤지 않았어? 자주 모임은 장애인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잖아. 그래서 많이 알고 있듯이 그런 모임인데, 이게 1981년도에 처음 이제 박견 열사가 활동하게 됐지.
이 당시에 이제 주요 활동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해안 성당이. 그리고 활동 지원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서 성당에서 나온 봉사자들로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지. 그리고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그 반짝반짝하는 전동휠체어. 이 당시의 전동휠체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 아, 그랬어? 처음 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 응. 그냥 외제차 보는 그런 느낌이었겠지. 응. 전동 휠체어가 국가 지원으로 보급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지 알아? 난 잘 모르겠어. 전동 휠체어는 2005년 4월에 국가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95년 당시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몇 명 없었던 거지. 아까 신현노 씨 인터뷰에서도 그랬었지. 박기현 열사가 그 자조 모임에서 유일하게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이 휠체어도 해안 성당에서 지원됐다고 해.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소통의 창구인 이 해안 성당이 박기현 열사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던 거지.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경사로 없는 거? 편의시설이야. 예전에 성당 사진들을 보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당을 이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실제로도 중증 장애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방식이었다고 해.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제약이 많았지. 심지어 이건 2010년도 사진이야. 그럼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근데 95년도엔 어땠겠어? 더 안 좋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했던 공간에서조차 편의시설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당사자의 마음이 어땠겠어? 나 같으면 비참하고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거야. 활동 지원 제도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언제 몇 명이 우는지도 모르는 봉사자들을 기다리면서 겪었을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마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씁쓸하고 속상하고 그랬겠지? 박기현 열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바쳐 투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겪으면서 분노들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였을 거야. 그리고 2002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2002년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드컵이 이제 개최된 해로 기억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투쟁의 해로 기억돼. 2001년도에 설 연휴에 오이도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노부부는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프트를 타려고 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추락을 했겠지. 근데 이 리프트가 설치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시작되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동권 투쟁이 시작돼. 이 당시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역은 전체 262개야. 근데 이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몇 개일 것 같아? 별로 안 될 것 같아. 262개 중에 겨우 36곳이야. 이 수치는 전체 지하철역의 13%밖에 설치되지 않았어. 2002년 통계를 보면 등록장애인 중에 70.5%가 한 달에 5번, 5번 정도가 외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이동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짐작이 가? 반면에 휠체어 리프트는 무작정 늘어나고 있었어. 타는 것도 엄청 불안하고 무서울 뿐더러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장이 나고 안내하는 역무원이
제때 오지 않으면 탈 수가 없었지.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탈 때 혹시 휠체어 리프트 타봤어? 어. 어땠어? 후들후들하지. 그렇지. 어. 이제 후들후들하고 어. 이제 생명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럼, 위험하고 그럼. 결국은 어. 그 걱정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게 된 거야. 아. 오이도 사건이. 어. 그리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또 한 번의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또 죽은 거야. 어. 사람들은 분노했지. 계속해서 이동권을 외쳤고 보장을 외쳤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어. 아. 분노한 사람들은 2002년도 8월 12일 날 어. 국가민권위원회에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당신 농성에 들어갔어. 어. 39일간 당신 농성 끝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에게 예. 약속을 받아내. 어. 2004년까지 어. 모든 지하철에 100% 어. 승강기를 설치하겠다. 아. 물론 당연하게도 안 됐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 자, 이렇게 무려 20여 년 전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될 무렵 우리는 이 투쟁의 현장에서 박기현 열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 200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 점거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사회당 학생위원회 소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다른 선배가 일일 단신농성 당번이었는데 그 선배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신 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 대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가게 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여기는 인천에 있는 분 없으실까?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데 그때 기현이 형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인천에서 오신 분이 딱 두 분이 있었는데 박경희 씨라고 해서 초기에 인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준비 모임에 사무국장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장애인 분이 이제 박기현 열사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인천에서도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합시다라고 정도 얘기 나누고 그때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단식 농성이 한창이던 때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농성장에서 만나게 되었어. 서울을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던 때야. 이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 그렇게 인천 지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 모임이 시작이 됐지.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인하대학교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았어. 박기현 열사는 의사소통과 이동에 대한 제약이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지. 그리고 성소수자나 이주민들을 위한 투쟁을 할 때도 앞장서서 나섰어. 멋있다. 그치? 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현이 형은 좀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투쟁이 끝나면 제일 늦게 끝나서 가고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뭐 서명운동 하면은 다른 분들은 막 좀 이제 늦게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슬렁슬렁 하시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현이 형은 이제 서명운동 할 때도 제일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거나 서울에 투쟁하러 갔었을 때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말씀이 막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언어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묵묵히 소나무처럼 좀 지키고 있었던 분, 뭐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동권은 이 당시에 보장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땠을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는 더 안 되어 있었겠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박기현 열사가 몸을 던진 후 인천 지역에서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돼. 이후 공식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2011년도에 도입되었어. 그러니 그 당시에 활동 지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현 열사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었어. 또 활동 지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해 끼치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물과 음식을 최소한으로 드셨다고 해. 자신이 활동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에게 짐이 되긴 싫었던 거야. 사는데 이제 기원이 형이 살았던 집을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은 대략 위치를 보면은 편의설이 갖춰진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기원이 형은 이제 안고 집으로 올렸다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니까 되게 체력적으로 힘드시겠죠? 저도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기원이 형을 좀 안으면 기원이 형이 무겁진 않으니까 이제 안을 수 있지만 키는 저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끌리죠. 그러니까 이제 번쩍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게 몸이 이제 젊었으니까 그나마 버텼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원이 형은 어딘가라면 집에 잘 안 있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화장실도 어딘가는 잘 안 가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박기현 열사는 신세를 져야만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더 많은 걸 보러 다니고 경험하러 다니셨어. 혼자 장을 보기도 하고 바깥 일정으로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았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자유공원에 자주 올라가서 인천항의 풍경들을 바라보기도 했어. 이건 집에 머물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향 자체가 매우 활동적인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더욱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겠네. 박기현 열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마음을 다른 장애인들도 느끼길 바랬던 것 같아. 투쟁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어. 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있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자신이 활동했던 엠마우스 자주모임 회원들이나 다른 뇌병변 장애인들을 꾸준히 만나며 집회에 참여하자고 독려했어. 언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음절 한 음절 꼭꼭 씹어서 이야기했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꼭 했던 말이 있어. 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다르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나와서 싸우는 게, 그리고 투쟁하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기현 열사는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켰고요. 일단은 그래서 장애인들은 나와서 같이 투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2년도에 시작된 인천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구성원들은 항상 박기현 열사의 결정을 기다리곤 했어.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란 뜻일 거야.
박기현 열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은 후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 또 2004년 설립된 한국내백면 장애인 인권협회 인천 지부에서 활동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조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호한 당부를 하기도 하였어. 항상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닐까?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투쟁은 가열차게 계속되어졌지. 특히 박기현 열사가 간절하게 요구했던 것 중 하나는 활동 지원 제도의 서비스화였어. 활동 지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박기현 열사 또한 성당 봉사자들에게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의 성격상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또 유일한 동거인이자 도움이었던 아버지마저도 치매에 걸리셨으니 활동 보조인이 더욱 필요했겠지. 그리고 2006년 6월 2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들었어. 2006년도에 이제 6월 2일이죠. 이제 일을 하고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는 이제 기현이 형 누나였었는데 저한테 기현이 누나라고 하시면서 기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되게 이제 깜짝 놀랐고 병원에 좀 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기현이 형 죽은 소식들을 좀 알려주고 이제 그때 길병원 장례식장이었거든요. 길병원 장례식장에 좀 모였죠. 저도 그때 기억에 한 4시, 5시쯤에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하늘이 이제 그때 되게 맑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변해진 느낌이 좀 들었고 되게 미안함이 좀 많이 북받쳐 올랐던 기억이 좀 나요. 박기현 열사가 간성역에서 몸을 던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 어떡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때 아주 짤막한 뉴스로 소개될 뿐이었지. 한창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한참이던 때 전해진 비보였어. 아마 인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으로 좀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월드컵 분위기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슬픔과 분노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희는 월드컵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충격과 슬픔, 분노가 제일 컸던 그 기억만이 커요.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에 장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된 그에게 활동 지원사는 절실했어. 그에게 있어서 활동 지원 제도는 어떠한 다른 권리도 아니고 생존권이었던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어. 박기현이라는 사람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임이 아니라 살 수 있었던 죽음이었던 거야. 쉽게 삶을 비관하지 않고 투쟁의 삶의 의지를 보였던 그였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었다면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야. 그지. 박기현 열사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유서를 남겼어. 일단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는 3박 4일 거기서 있었고 투쟁을 했고 그리고 다른 동전도 여행 많이 했던 동전도 그만큼 3박 4일 억울해서 그리고 활동으로 대표와 뭐 같이 하고 왜냐면 박기현 열사가 활동 부분만 있었으면은 그까지는
안 갖고 살았을 때. 그래서 박기현 열사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 간성역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인천시청으로 행진했지. 시청에서 박기현 열사가 탔던 휠체어를 불태우며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리고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하였지. 15일간 이루어진 투쟁으로 결국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게 돼.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인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결성하게 되면서 투쟁의 의지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어. 박기현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차별과 보장받지 못한 권리들이 있어. 맞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 투쟁.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만들어낸 유서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거야. 그것이 열사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 자, 박기현 열사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는 과연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 이제 예전에 기현이 형이랑 같이 살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현이 형과 같이 외출을 하는데 백운역 앞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이제 계단이 높지는 않은데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무원이 기현이 형이랑 되게 친한 척하면서 자꾸 이제 말도 놓으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비장애인들이 이제 누구랑 이야기할 때 머쓱하거나 그럴 때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죠. 근데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현이 형도 나이가 꽤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말을 놓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저한테 존대하면서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을 존대하면서 기현이 형한테 말을 놓는 게 이유가 뭘까? 되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고 싶었는데 잠깐 참다가 나중에 이제 한마디 했었죠. 왜 이렇게 반말하시냐. 반말하지 말았는데 자기는 반말 안 했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왜 반말 안 했다 그러냐. 너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기현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기현이 형 가셨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지하철 타면서 물어봤죠. 내가 그때 반말하지 않았느냐. 반말했대요.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반말 분명히 했는데 기현이 형이 그때 같이 싸웠으면은 될 문제인데 기현이 형은 이제 그때 참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현이 형이 이제 떠듬떠듬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잠시 지나간 사람인데 자기는 평생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과 내가 얼굴 붉혀서 싸우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 정의롭고 정답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평생을 차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뭔가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있어서 좀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요청해야 될 때는 함부로 그 사람과 대항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너무 쉽게 간과하고 빼놓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좀 조심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한테는 일상인데 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일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면일 뿐이죠. 일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와 이 서명전을 하러 다녔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물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밥을 이렇게 때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김밥을 먹는데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안 드신다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분이 왜 물을 먹지 않고 김밥을 드시지 않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랬더니 그분은 드시면은 비워야 되는 화장실을 가는 문제가 그분은 해결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았던 거였어요. 2007년도에 인천장애 차별 철폐연대가 출범을 했고, 그게 이제 고 박기현 열사의 그런 이제 비보가 전해지면서
그때 천방농성을 시작을 하면서 그 뒤로 인천 지역에 장애인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oke my heart in the dark. I was just trying to feel something, falling asleep to the sound of it. Always used to let you clean up the messes. Down on my knees, thought I couldn't stand up on my own. Turns out sometimes you're stronger.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야기를 들은 소감이 어때? 오늘 이야기 들은 소감이 어때? 나는 맨 처음에 인천으로 이사 왔을 때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받았는데 90시간밖에 못 받았었거든. 그래서 이제 센터 식구들이랑 같이 연금공단 가서 1박 2일 농성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더 달라. 나는 이 시간 가지고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시간을 받았는데 그 시간 가지고 또 솔직히 부족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살기 편해졌어. 그래서 나는 많은 장애인 분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았으면 좋겠어. 박기현 씨께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 이제. 맞아. 이 박기현 열사의 의지와 바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처럼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잖아. 물론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바람이 모인다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 치킨 먹으러 갈까? 그래, 같이 먹을래? 그래, 가자. 네가 쏘는 거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것들과 한때 나를 지켜주던 눈빛이 한때 나를 덮여주던 온기와 한때 나를 보살피던 그 집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주의 저 먼지들처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네. 한때 나를 감싸주던 공기와 한때 나를 웃게 하던 웃음이 한때 나름 절실했던 마음과 한때 나름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꿈들이 되어 흩어져가는 우주의 저 먼지들처럼 다시 만날 수가